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 country rich in natural beauty, yet challenged by decades of conflict. Millions have suffered, especially women, facing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the ongoing crisis. Dr. Denis Mukwege, a dedicated doctor, has spent his life working to heal the women affected by this violence. At Panzi Hospital, he provides both medical care and emotional support to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For over 20 years, Dr. Mukwege's Panzi Hospital has treated over 50,000 women. His hospital is a sanctuary for those who have endured the worst atrocities, offering them hope and a chance at rebuilding their lives. Dr. Mukwege's tireless work has earned him global recognition, including the Nobel Peace Prize in 2018. He is a leading voice in the fight for women's rights and peace, advocating for justice on the world stage. In the DRC, violence continues, and many women still suffer in silence. But there is hope. Dr. Mukwege continues his mission, and together we can make a difference.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제7차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의 나라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시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는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행동을 위한 시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격차 해소하기라는 주제는 너무나 시적절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이제 세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집단 안보 체제 및 글로벌 인권 보호 체제는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지금 이 체제가 그 어떤 때보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UN 8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때에 이러한 세계 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됩니다. UN 헌장에 국가 간의 주권 평등과 무력 사용 금지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고 또 법치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거의 매일 위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은 현재 권위주의적이고 또 과두제적인 체제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로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은 국가 단위에서도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수반과 정부들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을 매일같이 무시하며 또한 이 국제 형사재판소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중잣대가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에서 냉소와 위선이 종종 목도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정치적 제도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과 격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선진 경제 국가들과 개도 국가들 간에,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간에, 신뢰를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에, 또한 법을 옹호하는 자들과 무력과 역정보를 사용하는 자들 간의 분열과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의 파편화는 지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또 분명해지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분열도 국제 관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이 국가들 간의 연대와 파트너십과 그리고 또 이 국가들 간의 어떤 지역적 블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현재 존재론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핵무기 확산, 팬데믹, 여러 분쟁들, 이러한 글로벌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으며 국가들과 또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성, 상호 의존성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이런 다자주의가 서서히 죽어가고 법치주의가 그리고 인권 존중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결단을 가지고 기존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연합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리와 토대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등, 포용, 다양성의 정책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권 존중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이 이 79회차 UN 총회 논의의 중점입니다. 이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UN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서 설계되었던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미래를 위한 협정을 채택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으며 이 기존의 다자주의 체제를 개혁하고 혁신하여 21세기 생존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이 개혁은 시민들의 글로벌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이사회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개도국들이 이런 국제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잘 대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소외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냉소적인 지정학적인 현실 속에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 DRC가 있습니다. DRC는 현재 존재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키갈리와 이 M23이라는 무장 반군 단체 간의 공모로 인한 여러 전쟁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이 약 4천 혹은 7천 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다른 이 M23이라는 이제 반군 군대와 함께 북키부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UN 헌장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북키부 지역은 천연 자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전략적인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광물들은 디지털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입니다. 이 광물들은 콩고 땅에서 약탈되고 세탁되어 이후 불투명하고 초국가적인 채널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의 콩고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새로운 분쟁이 콩고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콩고의 영토와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에 있으며 이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400만 명의 주민들이 지난 14개월 동안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으며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 북키부 주도인 고마시가 장악되는 과정에서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UN 보고에 의하면 12만 3천 건 이상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4분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께서 킨샤사를 방문했습니다. 칸 검사께서는 이 무력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 그 누구도 행했던 범죄들에 의해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하에 면책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DRC에는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 그리고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범죄와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장 단체가 난민을 공격하고 난민 캠프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잡혀서 아동 군인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또한 부상자들을 병원에서 납치해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런 콩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M23 반군과 또 르완다 군이 연대가 2021년 가을에 등장을 하고 난 이후 이 국제사회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씁쓸한 현실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중 잣대가 있다라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선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무관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압도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르완다군이 콩고의 영토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래서 이 안보리의 결의안 2773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25년 2월 21일 드디어 이 결의안 2773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보시면 르완다가 명백하게 공격자이자 점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분쟁 당사자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르완다군이 M23 반군에 대한 지원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고 이들 무장 세력이 콩고 땅에서 조건 없이 즉각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건한 유엔 제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르완다는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더욱 잘 조율되어 더욱 단호한 조치를 통해 르완다에 의한 체계적인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가 중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르완다 군이 콩고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내외규빈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현재의 세계는 존재적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위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의 시기에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바로 높은 수준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공정하고 더 나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해결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매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틀간 생산적인 토론을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취하실 행동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 세계의 분열과 격차를 줄이는 다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